안녕하세요. 피부엄마 조은정입니다. 요즘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이면 제가 흑자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 흑자 치료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흑자 치료하는 게 갑자기 많이 생겼는지, 흑자랑 헷갈리기 쉬운 병변들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흑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오늘은 이 영상만 보시면 흑자 치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흑자는 대부분 자외선 노출에 생기는 일광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대부분 치료를 하는 부분은 일광흑자에 타겟을 하고 있고요. 일광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병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반복적인 마찰이나 상처에 의해서 색소착색이 생겼다가 이후에 흑자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흑자의 원인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대부분 치료를 타겟을 하고 있는 흑자는 일광흑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흑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진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흑자가 김이나 다른 잡티나 다른 표피성 색소랑 오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흑자를 레이저 토닝으로 30번, 50번 했는데 불만족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흑자 치료를 했는데 색소 착색만 남고 흑자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잘 진단할 수 있는 색소 치료에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들을 찾아서 흑자 치료를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이나 표피성 색소 여러 가지 부분을 동시에 치료를 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럼 흑자랑 김이랑 검버섯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흑자 같은 경우에는요, 색소가 경계가 명확한 반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 관자나 볼 쪽, 이마나 턱, 얼굴 부위에 거의 다 생길 수가 있고요. 동그랗게 50원부터 시작해서 500원 동전 모양까지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경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만졌을 때 까칠까칠 거리면서 경계가 있는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 이런 부분은 검버섯에 가깝고요. 그리고 기미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대칭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가 쪽이라든지 광대, 볼, 코 짠등까지 10개 자리 잡을 수 있고요. 경계가 없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기는 한데 실제로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흑자인가요? 하고 저한테 약간 여쭤보시는 것 중에 거의 7, 80%가 기미인 경우가 꽤 많고요. 실제로 흑자인 경우는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흑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 잡티 제거 레이저도 가능하기 때문에 흑자 치료를 처음부터 추천 안 드릴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색소 치료를 많이 안 하셨던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치료를 좀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별 진단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흑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출력 레이저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서 조금씩 약간 흑자를 걷어내는 방법으로 시술하시는 원장님도 있고요. 리판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강하게 떼어내는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흑자를 치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윤기성 병변이기 때문에 색소 치료에만 반응하는 레이저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 어빔 레이저나 CO2 레이저 같은 그 부분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시술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기미난 흑자나 검버섯처럼 강하게 시술하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색소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 방식인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 토닝을 한다거나 미세바늘 고주파를 이용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을 해서 기미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흑자 치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CO2 레이저, 보통 점 빼는 레이저 같은 걸로 살짝 약하게 소작을 해서 떼내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어분 레이저로 깎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잡티 제거를 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떼내는 방식도 있었고, 루비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색소에 잘 반응하는 레이저를 해서 흑자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흑자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건 한 가지로 뾰족하게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실제로 저도 시술을 하면서 흑자는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이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치료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3년 전부터 흑자 치료가 많아진 이유는 리팟이라는 장비가 나오게 되고 리팟 회사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리팟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흑자 치료를 많이 안 해보셨던 원장님도 리팟을 이용해서 흑자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 기미나 검버섯 같은 거를 구분 못하신 분들도 흑자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리팟이라는 장비는 오사미 파장으로 색소랑 혈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파장대인데, 그 파장을 고출력으로 해서 흑자 부분을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오사미 파장이 리팟에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고전적인 장비에도 대부분 오사미 파장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리팟이 왜 흑자 치료에만 전용으로 쓰이게 됐냐 하면, 이게 냉각을 해주는 팁을 장착을 해서 오사미 파장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색소 치료에 경험이 많이 없으셨던 분들도 자동화된 방식으로 스캔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시술하려고 하는 타겟이 있으면 화이트 펜 같은 걸로 경계를 그립니다. 그럼 우리가 출력값을 세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캔해서 흑자 치료 부위에만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보통은 레이저를 시술을 할 때 그쪽 부분을 레이저로 조사를 하고 색소 부위가 얼마나 반응도가 있는지를 보고 레이저의 에너지 강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리팟은 테스트 샷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팅 값을 먼저 선점을 하고 자동화돼서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약간 레이저 빔이 나가기 때문에 좀 손쉽게 흑자 치료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리팟을 살까 고민을 했다가 기존에 제가 했던 방식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어서 저는 리팟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 방식으로 흑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흑자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작은 거부터 큰 흑자, 대흑자까지 전체적으로 다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제 방식으로도.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똑같은 파장에 오사미 파장대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흑자의 두께에 따라서 어분 레이저나 이런 거를 병합해서 쓰기도 하고, 그 흑자의 양태에 따라서 레이저 파장을 선택하는데, 흐린 흑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부분 오사미 파장대를 하고요. 진한 흑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흑자의 색소의 밀도, 그 다음에 흑자의 두께, 이거를 보고 레이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존에도 색소 치료를 되게 다양하게 했었고 다양한 파장대의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흑자 모양이나 두께에 따라서 최적의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리팟이 나쁜 장비냐? 그건 아니고요. 리팟도 좋은 장비죠. 손쉽게 색소를 제거할 수 있고 자동화된 치료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리팟으로 안 하시고 원장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는데, 리팟은 자동화된 장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팟은 흑자 치료의 일종의 식기세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설거지를 손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그쪽에 제가 작은 스팟으로 수동으로 다 일일이 한 샷 한 샷씩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 제가 좀 피로도가 올라갈 뿐이지, 대부분 보면은 1cm나 2cm 정도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지금은 시술이 가능하고 특별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리팟을 안 샀던 이유는 첫 번째는 높은 소모품 비용 때문이기도 했고요. 리팟은 풀링을 세팅하는 팁을 끼워야 되는데 그 팁이 타임락이 걸려 있고 한 번 사용하면 버려야 되는 일회용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 비용도 좀 부담되기도 했고, 두 번째는 이게 자동화된 장비로 세팅을 하는 게 나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흑자를 보면 이게 색소 병변의 밀도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은 흐리고 어떤 부분은 진하고, 테두리는 진한데 안에는 좀 흐려져 있고, 그리고 재발했던 흑자 같은 경우에는 얼룩덜룩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레이저로 쏘는 것보다는 색소 병변의 반응도를 보고 조금씩 다르게 쏘는 걸 저는 선호를 했거든요. 근데 자동화로 하려면 에너지를 한 번에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팟을 사지 않고 대부분의 일광 흑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팟이 성행을 하게 되면서부터 흑자 치료 비용이 되게 천차만별이 되기도 하고 높게 세팅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리팟을 치료하고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되게 작은 흑자 3개 정도 치료를 하셨는데 170만 원인가? 그 정도 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흑자 치료의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 원장님의 시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리팟 같은 경우에는 수분 비용도 반영되다 보니까 뭐 하나 제거하는 비용도 그렇게 싸게 시술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원장님이 흑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흑자 치료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흑자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흑자를 뭐 어떤 식으로 치료에 따라서 부작용이나 효과면에서 다르긴 한데, 리팟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제가 하는 시술 방식에도 그렇고 이 흑자를 강하게 시술하는 경우에는 색소 착색이나 붉음증 같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치료하는 병원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흑자 치료 후에 경과나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잘 체크해 주느냐입니다. 그리고 체크하는 그 과정이나 그 진료 비용이 흑자 치료 비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흑자 치료를 하고 경과를 2주 있다가 보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색소 착색 여부를 보기 위해서 경과 치료를 기본 3번을 보고요. 그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경과 진료를 봐드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미가 동반되어 있거나 피부 타입에 따라서 강한 레이저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색소 착색 같은 부작용이 일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비싼 돈이나 듀오덤을 붙여가지고 오랫동안 관리를 했던 흑자가 다시 재발하거나 색소 착색이 생기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과 진료를 보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흑자 치료를 하고 나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듀오덤이라는 드레싱 제제를 붙여드립니다. 그렇게 그 수분 드레싱을 해놓게 되면 외부의 자극에서도 흑자를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색소 착색이 예방될 수 있고요. 딱지가 조기에 탈락되는 것도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강하게 시술해서 한 번에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듀오덤 알레르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보통은 흑자 치료하고 나서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듀오덤 부착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듀오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진물이 나고 그 빨개지면서 색소 착색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시는 원장님께 사전에 알레르기 여부를 고지해 주셔야지 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듀오덤이랑 같이 탁지가 탈락되고 나서부터는 그 자리가 예민해져 있고 붉음증이 생길 수 있는데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부위에 뭐 미백용거나 레티놀 제품을 한 달간 정도는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흑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변인지 먼저 제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의 문의하시는 색소가 흑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병변이 흑자인지 아니면 이게 한 번에 치료가 될 수 있는 병변인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궁금한 부분을 저한테 직접 질의를 하시면 제가 사진 보고 대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가 좋은 장이었습니다.